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쌓아올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적폐라면서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야당이 차지하던 법사위원회를 강탈했고 야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서 담당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3차례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35조 규모의 이번 3차 추경 예산은 여당 혼자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왜 코로나 대응 예산에 편성됐는지도 모를 엉뚱한 사업들로 가득 찬 35조 규모의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모습입니다. 남은 것은 야당이 없으니 예산이 더 절감됐다는 망언뿐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을 자처하던 민주당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의회가 없어야 국가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독재자들의 말과 논리를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습니까?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 20년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말이 진심이었습니까? 집권 여당은 51%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악한 국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대표되도록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 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 열쇠 하나로 일당 독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폭거로 벌써 우리 국회는 이제 겉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렵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집권 세력들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악법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공수처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해화는 되었지만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입니다. 우리가 7월 국회에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래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 가격 폭등, 인천국제공항 사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급등 등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히틀러의 야욕을 끝내 무너뜨린
처칠의 말처럼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어디서든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7월 국회에는 산적한 현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강남 불패를 확신하면서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누가 믿겠습니까?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당한 차단당한 전세 세입자들, 30, 40 무주택자들의 원성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 국정조사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습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특검을 발동시켜서 해결하겠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되었던 옷 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미래통합당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태하고 타성적인 정당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살아 숨쉬는 정당이라는 것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사기명의 배정표 언제 제출할 계획입니까? 내일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행동은 어떻게 계획하시는가요?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통합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같은 카드도 좀 공표하고 있나요? 현재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대여 투쟁을 무소속 사임당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와 같이 해야 된다고? 무소속 복당.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합칠수록 훨씬 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국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원구성 협상이 저쪽이 다 가져가면서 끝나버려가지고 좀 국조를 관철하기에는 지렛대가 없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국조를 어떻게 관철하십니까?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러나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관해서 일일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을 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서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계속 찍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의장 선출이 안 돼 있고 정보위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국정원장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정보위원회 구성은 국회 부의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 부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공수처. 그것은 딴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공수처법 자체에 관해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절차를 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하거나 성급하게 구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정도로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말씀 하나 예. 드려도 될까요? 내일 의장님께 그럼 사분계를 제출하는 건가요? 네, 절차를 밟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인계는 이미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사인계가 처리되면 보인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선거랑 뭐 윤미향이랑 한명숙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여권이랑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거는 중에 어느 게 있어요? 여권과 교감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안 받아주는 것이 여권의 입장 아닙니까? 전부 자기들의 치부가 다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지만은 앞으로도 안 받아주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한다고 국민들에게 사안마다 간곡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안 받으면 안 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